반갑습니다. 제3강 계좌 나누기입니다. 이 계좌 나누기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 계좌를 나누고 나서 혜택을 받던 부분인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 상황도 다르고 또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계좌 나누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이 계좌를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좌를 한 군데 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난 이 A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지, B 종목은 단기로 보고 가야지, 이러면 여기 섞여 있으면 이 장기 계좌는 잔파동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 B 종목을 보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그냥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살 걸, 이런 생각 들다가 나중에 대응을 해버리고, 이게 맞으면 진짜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성격에 맞게 계좌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이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은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성향에서 이 효율성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 쌓이는 과정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으면 그냥 다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보시고 직접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이 계좌를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계좌 나누기는 주식 투자용 계좌 하나, 중장기로, 그리고 투기용 계좌 하나, 제가 그 장 종료 시장 점검할 때 보여드리는 그 계좌가 투기용 계좌입니다. 투자 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투자는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고, 투기는 오직 수익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 있는데,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험 적금용 계좌가 있습니다. 총 큰 틀에서는 4개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계좌가 한 계좌가 한 1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너무 또 관리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제가 지난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갖고 계시면 이거든 하나에 그냥 몰빵해야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계란이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나눠서 담습니까? 그래서 계란이 한 개면 그냥 아무데나 몰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1,000만 원이 만약에라도 손실을 본다, 그러면 근로소득이든 뭐든 이걸 생업을 통해서 채워 넣어 나가야 됩니다. 이 1,000만 원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고, 수익이 나면 빼가지고 별도의 또 계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건데, 그 자세한 과정들은 간단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순간 손실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 구매와 보험은 일정한 투자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말지,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 보험은 왜 문제냐? 물론 뭐 이것도 본인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젊은 분들은 보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은 드는 순간
본사 운영비에 직원 급여, 지점 운영비, 그리고 보험사 영업이익 이런 걸 통해서 거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한 30% 이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도 사는 순간 중고가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사는 순간 마이너스 한 20%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만 하는 종목입니다. 뭐 한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아무리 관리 잘해도 마이너스 50% 되는 거고 관리 못하면 폐차해가지고 마이너스 100%가 되는 주식으로 따지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투자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게 아주 십수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동차 구매 안 하면 자동차 보험도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실비보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병원 관리를 안 만들면 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면서. 저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잘 안 걸릴 뿐더러 어차피 약 먹으나 안 먹으나 낫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장을 하는 부분, 뭐 각종 핑계로 지급을 거부를 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암에 걸렸는데 그게 특이하게 없다 해서 지급을 안 한다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입 순간 마이너스 50%나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험을 들 바에는 그냥 보험이다 생각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자. 요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안전한 종목, 보험 중에서 뭐 원금 돌려주는 상품들 보면 연 이자를 4%로 계산하는 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고 요즘은 아마 한 2%도 있을까 말까일 텐데 배당주 중에서 6% 이상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위주로 해서 보험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 한 몇 개월 있다가 납입하고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 주식에 그만큼 넣어서 각 치료 받는 비용 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최소한으로 들고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최소한으로 들고 보험 대신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위험한 종목을 했다가는 보험 대신이 안 되니까 보험이나 다름없는 고배당주와 같은 안정성 높은 종목들만 짜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판. 장기 금리는 앞으로 제로 금리가 필연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년 안에 올 것 같은데 한국 기준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 예금 금리가 뭐 0%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 이자 대비 손실입니다. 실질 이자는 이제 물가 상승률 포함한 거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풀렸으니까. 근데 이자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거는 뭐 큰 손실은 아니지만 드는 순간 어쨌든 손실입니다. 그리고 자산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적금 깨면 쥐꼬리 이자도 거의 안 주는 경우가 많고 정기예금도 뭐 1년, 3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무형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주식을 사면 되겠네. 굉장히 저렴한 종목으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스코에 대해서 적금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조정을 받고 장기간 바닥을 기다가 이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금식으로 들었는데 전략은 맞았습니다. 전략은 맞았는데 제가 중간에 다른 종목 투자한다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포스코 주가를 보시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를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30만원 이하에서 이제 담는다 하다가 그보다 조금 위에서도 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맞춰 오다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적금식으로 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 40만원 찍었으니까 이 시점이 됐으면
평균 단가가 20만 원대 중반 해가지고 적금이지만 적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올렸을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때쯤 정리를 했습니다. 2016년 이때쯤. 예. 뭐 본전도 안 돼서 정리한 것 같은데 다른 주식 투자한다고 결국 그 주식은 크게 내려가지고 낭패를 보고 요 적금 계좌는 원칙대로 안 해가지고 결과가 나빴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장기간 이 적금 대신에 하려면 장기간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종목, 그렇지만 시간이 나중에 한참 지나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보고 있다가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 거 안 하게, 그러니까 이 보험 대신에 넣는 계좌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열어봐야 되고, 적금 대신에 넣는 계좌도 한 달에 한 번 열어봐야 되고, 중장기 계좌도 필요할 때만 열어봐야 되고, 단타용만 매일매일 열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계좌를 단기나 스윙을 하는 이 투자, 자주 관리해줘야 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중장기 투자, 이거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 계속 대응을 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로그인 안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안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건데, 그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건 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이 계좌만 열어보게 되고 이건 안 열게 되고 이것도 안 열게 되고 하니까 훨씬 나누는 게 나누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계좌를 보면 뭐 CMA 넣어가지고 현금은 어쨌든 제가 전 자산을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물론 이건 이제 평범하게 뭐 큰 금액이 아닌 자금을 투자하는, 그리고 집이 있어가지고 이미 자산 배분이 된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일단 가용 자산에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하려면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1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CMA에 넣어서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이자 수익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받고,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뭐 50%, 제가 지금은 현금 50% 말씀드리는데 50%를 만들었다가 10%로 또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좌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갖고 여러 짬뽕처럼 섞이면 진짜 개밥됩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기 계좌를 보면 뭐 시장 이슈에 관심 받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몰리는 시장의 테마를 형성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 이 중에서 변동성 중간에 잘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과매도로 공포감에 투매가 나올 때 주워 담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거의 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과거에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대체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종목을 선정해 놓고 맞을 때까지, 고장난 시계처럼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요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그 중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틀 수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틀 수 있는 종목, 뭐 그런 종목인 경우에는 요 계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슈나 유행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과매도나 이건 뭐 즉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투기 계좌에 넣어놓고, 이 보험용 계좌에는 하나는 괜찮습니다. 생명보험. 이건 확실하니까. 투자도 확실성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니까 생명보험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보험을 들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정기보험 하나 있습니다. 정기보험이 뭐냐면 제가 60세 이전에 죽으면 얼마 넣지도 않습니다. 60세 이전에 죽으면 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을 어쨌든 최소화하고 자동차도 없어야 됩니다. 종잣돈이 커질 때까지. 예, 이거를 대체해서 자동차하고 보험에 들어갈 돈을 투자를 한다. 이게 보험용 계좌여야 하고, 이 보험용 계좌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고배당주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뭐 1년에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4%에서 6% 정도 수익이 나는 게 꾸준히 10년, 20년이 되면 투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적금 계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처럼 잘 안 오르는 종목,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 적금으로 사게 되면 이때 한목에 사는 게 다 낫지. 이런 종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목에 사는 게 낫지 나눠서 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처럼 한참 바닥 기다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적금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시장 아주 유동성 풍부해가지고 뭐 소위 뭐 개나 소나 다 오를 때, 예, 그때 이 종목을 탁 털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금 계좌는 지금은 한국전력 2만원 이하 괜찮습니다. 적금 들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포스코도 20만원 이하에서 적금 들듯이 그렇게 모아 가시면 괜찮을 거고, 예, 한국가스공사도 예, 2만원 이하가 괜찮은데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격, 그리고 망하지 않는 독점적인 기업, 그리고 정부 영향으로 저평가 받는 기업. 예, 정부 영향으로 저평가 받는 기업은 정부의 어떤 성향이 바뀌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기업 성향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입김이 강한 종목들은 그나마 좀 나아지고, 반기업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반기업이라기보다는 반대기업이니까, 현 정권이. 그래서 현 정권이 반대기업인 정서인 걸 감안해서 이미 주가가 아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적금 들듯이 천천히 모아가면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계좌는 장기간 행보할 것 같은, 싸지만 뭐 당장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매수 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매수 규모가 커진 뒤에 상승하는 게 유리하니까 행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표는 적금 이자보다 나은 수익인데, 이 종목들은 수익만 내면 하나같이 배당이 적금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거기다 저평가니까 그동안의 배당 수익을 챙기면서 주가까지 오르면 나중에 수익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넌 적금 계좌로 해서 성공했냐? 말씀드렸듯이 그냥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다른 종목 투자한다고 빼가지고 못했을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계좌를 나누셔야 됩니다. 적어도 계좌는 4개는 있어야 된다. 4개는 있어야 되고, 보험이나 자동차 사는 거나 적금 드는 거, 정기예금 드는 거 거의 대부분 이건 그냥 손실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용 계좌가 있어야 되고, 또 주식 투기용도 있어야 되고, 보험용도 있어야 되고, 적금용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 계좌는 단기나 스윙으로,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현금은 어떤 경우든 10%는 있어야 이 가용 자산을 주식에 모두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투기 계좌는 시장 이슈에 따라서 매일매일 열어보고 대응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보험용 계좌는 보험 대신해서 자동차
들어갈 돈 그거 해서. 예. 그리고 적금 계좌는 장시간 할 종목들, 장시간 횡보할 종목들인데 나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면 올라갈 종목들, 매수 기간 길게 잡아야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예, 이렇게 선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이대로 해서 계좌를 나누시면 지금 계좌 하나 가지고 뭐 뒤죽박죽 해가지고 뭐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샀다가 다음날 팔고, 그 단타로 들어갔다가 내일 주가 떨어지면 그냥 장투해야지, 이런 거 비자발적 장기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한 비중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 바뀌는 순간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받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바뀌는 거고, 거기에 타협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목적을 나눠서 계좌를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계좌를 나눈 뒤부터 수익률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목적, 보험, 자동차, 그리고 적금, 이런 거에 대한 목적으로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성격에 맞게만 투자를 하면 엉뚱한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 또 냉면도 먹고 싶고 불량식품도 먹고 싶은데, 그걸 참다 보면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계좌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하고, 그리고 투기용 계좌에서는 또 불량식품도 한 번씩 먹고, 뭐 이렇게 해 나가면 굉장히 주식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